이번 영상에서는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딥러닝의 기초 블록인 퍼셉트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세포, 즉 뉴런에서 영감을 받은 인공지능의 기초 구성 요소입니다. 퍼셉트론의 기본 구조는 입력값의 선형결합, 활성화 함수, 출력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x1, x2라는 두 개의 값이 입력되면 각각에 해당하는 가중치 weight1, weight2를 곱한 후 편향비를 더하고 활성화 함수를 거친 후 y값이 출력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기 퍼셉트론의 경우 활성화 함수로 0, 1 값을 출력하는 스텝 함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weight, 가중치는 각 입력에 곱해지는 값으로 각 입력이 결과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bias, 편향은 가중합에 더해지는 상수값으로 가중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결정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모델이 더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입력 데이터와 무관하게 입력값이 0일 경우에도 출력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퍼셉트론 구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기준은 가격과 품질이고 품질보다는 가격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은 50%, 품질은 10%의 비중을 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를 내야 한다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는 예기치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적으면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결정을 내리고 예산을 초과하면 구입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예제를 퍼셉트론의 구조와 연결시킨다면 가격과 품질은 입력값을 x1, x2를 나타내고 50%, 10%는 가중치, 그리고 지출 비용이나 보너스는 편향에 해당합니다. 예산보다 작다, 크다를 결정하는 것은 활성화 함수, 그리고 최종 구입 여부는 출력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퍼셉트론에 적용해 본다면 입력값에 해당 비중을 곱하고 편향을 더하면 0.7이 됩니다. 활성화 함수는 값이 0보다 크면 1, 즉 구입을 나타내고 0보다 작으면 0, 즉 구입하지 않는다를 나타냅니다. 계산값 0.7이 활성화 함수에 들어가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를 출력하게 되어 결국 물건을 구입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퍼셉트론은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빨간색은 구입한다, 파란색은 구입하지 않는다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가격과 품질이 모두 좋을 때만 구입하고 또 다른 사람은 가격과 품질이 너무 낮으면 구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기준일 경우 기존의 퍼셉트론으로 물건의 구입 여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격과 품질이 모두 낮거나 가격과 품질이 너무 높으면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구입 여부를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기존의 퍼셉트론은 하나의 판별 기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에 따라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퍼셉트론의 한계를 4개의 기본 논리 연산을 토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A&D 연산의 경우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고 NAND는 A&D의 부정으로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연기됩니다. OR의 경우 두 입력 중 적어도 하나가 1이면 출력이 1이 되며 XOR은 두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됩니다. 기존 퍼셉트론은 하나의 결정 경계만을 형성하기 때문에 A&D, NAND, OR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XOR 같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XOR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력값에 대해 NAND와 OR 연산을 각각 수행합니다. NAND 연산은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0을 출력하고 그 외에는 1을 출력합니다. OR 연산은 두 입력 중 하나라도 1이면 1을 출력하고 둘 다 연기일 때만 0을 출력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NAND와 OR 연산의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 AND 연산을 수행합니다. AND 연산은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이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퍼셉트론을 하나만 사용하는 대신 여러 퍼셉트론을 조합하면 됩니다. 즉, 퍼셉트론 두 개를 각각 처리하는 레이어를 배치시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 퍼셉트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층 네트워크 구조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는 하나의 퍼셉트론을 나타내며 이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퍼셉트론은 신경망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각각의 노드는 입력 신호를 받아 가중치를 적용하고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노드의 수를 늘리거나 은닉층의 수를 늘려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닉층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위치하며 비선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은닉층을 여러 개 쌓아 올린 MLP, Multilayer Perceptron을 사용하여 더 복잡한 문제 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데 사람의 신경망과 유사하다고 하여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또는 신경망, Neural Network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경망이 더 발전하면서 여러 층을 쌓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